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4월 24일 오전 4시 54분입니다. 참 시간 빠릅니다. 그죠? 투자하기 좀 까다롭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투자하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요. 뭐 물론 반도체 관련된 주, 뭐 미래 관련된 주 그런 주들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다소 좀 비싼 가격이겠지만 어, 조정을 받고 나면 걔네들은 다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소통방에서 말씀을 이렇게 나눠주실 때 그냥 요즘 제가 아무 말 안 하니까 말을 잘 안 하시죠? 여러분들 이제 종목 같은 것들 이런 뭐라고 할까요? 이제 그 기업 같은 것들을 분석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런 녹화 시간을 더불어서 살펴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 분석, 이제 미래 가치가 높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기술적 분석, 지금 비싸냐, 싸냐, 더 갈 거냐, 말 거냐, 어디서 정을 받고 지지를 받을 거냐, 이런 부분들이 합치가 됐을 때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명심하시고, 가장 신중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율입니다. 환율은요, 네, 뭐, 지금 작은 규모에서, 큰 규모에서는 크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끝없이 뜬금없이 이렇게 폭락을 하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죠? 환율도 역시나 추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환율도 추세라는 것이 있는데, 이 추세가 깨질 때는 이제 변화가 좀 생기겠지만,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나스닥 같은 경우도 제가 이런 말씀 자꾸 드리죠. 왜 이렇게 갈지 모르겠다. 그래서 깨질 때는 아프게 깨질 수 있을 거니까, 그때는 이제, 많이 빠질 것이고, 저는 달러는 지금은 사지는 말아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달러가 지금 뭐라고 할까요? 일단은 금리가 계속 이제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잘 잡히지 않는다. 근데 고용은 불안하다. 이거 어떡하냐.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역시도 여기도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선 달러 사면 안 된다. 뭐 이만큼 엄청나게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달러가 이 정도면. 그래서 여긴 달러가 오를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1300 전후에서 박스권으로 횡보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오르게 되면 단기적으로 1360원 정도까지는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우리가 달러를 매수하기에는 조금 불편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꼬여있는 부분은 그냥 달러는 이제 진정돼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편이 꼬이면서 이 파동들이 잔잔해지거든요. 아시죠? 이렇게 파도가 치면 이렇게 좀 잔잔해지는 그런 시기를 겪게 될 겁니다. 오히려 지금 엔화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죠? 달러랑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중국의 엔화가 이제 기축통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그 모습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비슷합니다만, 엔화랍니다. 위안화요. 죄송합니다. 아까 중국 위안화. 네. 엔화가 이제 여기서 차라리 좀 엔화가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일본의 이제 경쟁력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회복되지 못하면서, 조금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꽤 많이 단단하게 올라왔죠. 그죠? 그렇죠. 저도 지금 엔화를 지금 다시 사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비싸냐 싸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엔화는 지금 싼 구간이고 빠져봤자 뭐 정말 많이 빠져봤자 8점대 중후반 정도? 만약에 이제 뭐 경기가 불어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엔화에서 볼만한 그런 구석들은 이제 이런 추세적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엔화가 만약에 그 상승을 하게 된다면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밀렸다가 다시 한번 가는 그림을 보여주겠죠. 그죠? 그래서 어찌됐건 저찌됐건 전반적으로 이런 모습 보여줄 수 있다. 근데 이 부분이 그려졌을 때가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상황이 이제 그려질 수 있는지 경제적인 이슈들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역시나 이제 그 미국의 그 기업에 대한 그 엔캐리 청산, 그 부분이 가장 이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 부분하고 이제 미국 경기 침체하고 겹치면서 미국에 이제 일본에 있는 자본들이 미국 주식을 막 팔아제껴 버리면서 패닉셀처럼, 그러면서 이제 엔화가 순간적으로 엔 쪽에 돈이 모이는 그런 현상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것이다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판단, 요 차트적인 상황 안에서 우리가 이제 수렴적인 측면도 있죠. 그죠? 요런 수렴적인 측면, 디센딩, 요런 수렴적인 측면과, 그리고 이제 이쪽에 대한 지지에 대한 그런 부분, 관장을 해가지고, 크게 봤을 때,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요런 이슈들이 생기면, 요 차트가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크겠구나.
뭐 이슈가 팡 터지는 게 아니라 막 뭐 지금처럼 막 경기 침체 오니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떡밥 툭툭툭 던질 거예요. 지금 뭐 부동산 PF 관련된 이야기 이슈들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도 만약에 우리 경기가 불어진다면 만약에 이제 견착률 천천히 이렇게 뭐 좀 침체되면서 뭐 견딜만 하면서 힘들다 하면서 버티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된다면 괜찮을 거예요. 좀 여러분들 좀 지루하시겠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 방송하는 사람들 지루하시겠지만 종목 잘 찾아가지고 단타도 좀 쳐보고 그럴 수 있겠지만 이런 이슈들이 나왔을 때 요게 부러져 버리면 이제 폭락이 나오게 되는 그런 변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다가 만약에 뭐 부동산 PF 터졌다 이러면서 막 그런 말씀 나오면 도망가 버리면 돼요. 네. 실버 보겠습니다. 실버 뭐 잘 가고 있고 고점 한번 찍어줬다 정도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네. 자. 나스닥을 조금 봐야 될 거예요. 골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테슬라도 뭐 이번에 테슬라를 먼저 볼까요? 자, 테슬라입니다. 제가 여기서 정찰을 하고 150달러 정도에서 매수를 잡아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잖아요, 봐요. 그죠? 오든 안 오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싼 가격에서 사면 안 된다는 걸 의미해요. 더 빠질지를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면 이런 자리에서 천천히 한번 툭, 그리고 다음 달도 툭, 빠져줘도 기다렸다가 그다음 여기서 툭툭툭, 만약 그냥 올라가면 여기서 툭, 그리고 이제 사야 될 자리, 여기는 기다려야 될 자리, 또 올라오면 다시 살 자리, 빠지면 여기서 살 자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서 이런 구간들은 비중만 잘 조절하면 알아서 다 수직이 나는 부분이에요. 그죠? 테슬라가 망하진 않을 거거든. 자,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테슬라가 조정이 나오면서 나스닥이 조금 강하게 빠진 모습입니다. 나스닥이 지금 당장은 보이긴 좀 그런데 나중에 좀 빠졌었던 부분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나스닥을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거의 나스닥을 지배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최근에 이제 챗GPT 이슈를 하면서 이제 나스닥 마이크로소프트 크게 반등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따라오고 있는데 역시나 이제 22평을 건드리면서 이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깨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이럴 때는 안 하면 돼요. 안 하고 여기서 작은 반등을 한번 노려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전반적으로요. 비트코인도 비슷한 맥락으로 흘러가게 될 것 같아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도 좀 조정을 막 받고 있어요. 그죠? 아직까지 한 번 더 들어줄까? 왜냐면 우리가 코스피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추세가 아직 깨진 건 아니거든요. 이제 메인 추세라고 할까? 근데 이건 깨지면 안 되는 추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깨지면 이제 새로운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부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매수할 때도 이렇게 저항 추세를 뚫을 때 우리가 매수를 자꾸 노리려고 노력을 해요. 삼성전자 제가 이때 매수를 잡아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도 노리는 것이고 상승 추세가 꺾여서 떨어질 때를 조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작은 추세 하나가 망가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은 추세가. 그러면은 얘가 큰 추세에 떨어질 것이냐 말 것이냐는 모르죠. 그런 거는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패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당시 2560이었나요? 요때 그쵸? 60 말씀드렸던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기술적 저항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를 뚫고 올라가게 되면 다음 저항대가 좀 강하게 본다면 2600대 중후반 여기 자리와 이제 2800대 중후반 자리가 있는데 나스닥 코스피가 그것을 끌고 갈 만한 그런 모멘텀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역시나 이번에 이제 테마를 탔던 2차 전지 또 뭐가 있을까? 어쨌든 삼성전자가 잘 풀리는 수밖에 없겠죠. 그죠?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하는 사회, 로봇이 발달하는 사회가 된다면 반도체와 배터리는 뗄래야 뗄 수 없을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을 거니까 그 시장이 무지막지하게 커질 거예요. 엄청나게.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뭐라고 할까? 핸드폰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테슬라 가고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것들도 다 배터리를 사용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자동차도 그렇고 모든 일상상 모든 것들이 배터리를 쓰게 될 거예요. 그럼 배터리 시장 좋죠.
하지만 일시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그런 습관들이 반복되면 나중에 크게 다칠 수 있거든. 그죠? 그런 것들. 세력들이라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을 선동하고 선혹해서 거기서 살아남는 정말 이제 제2 애플 같은 애들을 찾아내야 돼요. 저는 이제 그 기업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LG전자 쪽 오히려 더 좋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보다. 물론 반도체도 켜지겠지만 배터리 사업은 엄청 커질까요? 말도 안 되게 커질까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러면서 이제 개별 정보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이트진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사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하이트진로 볼게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크게 돈을 벌어서 크게 뭔가를 하려고 하시면 곤란해요. 자, 하이트진로 배당 수익률 4.3%인데 꽤 세게 주죠, 그죠? 아, 이런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주는구나. 주류 기업, 담배 기업 배당 많이 줍니다. 제가 KTNG도 봤거든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배당을 많이 주니까, 아, 이런 애들은 내가 막 엄청 막 그렇게 막 돈을 막 때려 붓지 않는 이상은 하이트진로, 자, 엄청 불경기 때 16,000원, 지금 22,000원. 어때요? 와, 10년 전 가격이네? 오, 괜찮은 가격이구나. 그죠? 요즘 다른 사업에 밀리나?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술은 어차피 세금이 다 대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같은 시기에 투자해두면 괜찮다는 거죠. 시간이 벌어져서 나중에 경기 침체가 와서 사람들이 술을 안 마시고 17,000원, 28,000원까지 간다 한들 우리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이 안 마실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버티면 이자가 4%씩 나온다. 우리가 이제 15.4% 원천세 빼버리니까, 그러면 4점 얼마였지? 죄송합니다. 4.3%면 대충 4% 정도 이자가 나오는 겁니다. 적금이잖아요. 오르면 오른 대로 좋고, 이자, 아니면 안 오르면 이자 그러니까 배당금 받아 먹는 거죠. 그렇게 안정적인 걸 보시는 분들 이런 것들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경기가 언젠가는 풀리겠죠? 그러면 술 또 마시고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런가요? 저는 술을 안 마시지만. 그렇죠. 그 안에서 거리가 싹 들어오는 모습 또 보여주고 있고, 한 번 정도 더 남았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정도. 그래서 여러분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는 2만원 아래로 가시면 나중에 좀 배팅을 또 강하게 한번 해보셔도 좋아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기업이 KTNG랑 그 하이트진로예요. 그러니까 KTNG 제일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게, KTNG는 사실 첫 번째 반등은 저희 스터디방에 잡아드렸고 지금 조금 기다리고 있는 부분인데, KTNG도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KTNG 일단 간단하게 한번 확인할게요. 네. KTNG 이렇게 저 나올 거야 아마. 나오겠죠. 자, 재무정보 보시면 KTNG 담배 회사죠. 그죠? 배당률 보시면 5.73%입니다. 장난 아니죠? 그 5% 이상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애플에서 4%대 적금을 만들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담배 회사 망하겠습니까? 담배는요. 근데 지금은 조금 올랐어요. 제가 요거 때 추천들 좀 쌌었거든요. 지금 조금 올리긴 했는데 어쨌든 요런 애들도 몰리면 존버 타버리면 되는 거야. 10% 빠지면은 이제 한 8만원 되겠죠. 그러면 2년 존버 타버리면 그 배당금으로 다 커버가 돼버려요. 어때요? 괜찮죠?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거야. 담배 회사는 망하지 않을 거니까. 그죠? 그런 것들. 그래서 저도 교정보 보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 이제 담배값을 올리지 않을까. 차트를 보다 보면 그런 게 감이 좀 오거든요. 한번 볼게요. KTNG. 이렇게 하면 안 나오나? 안 나오네. 네. KTNG 보통주. 자, 많이 올랐어요. 제가 요때 추천드려요. 82,000원에 잡으라고 그랬거든요. 2,000원 전에서. 그래서 잡아서 반등을 했는데,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담배값을 올린 지 꽤 오래됐거든요. 흡연자분들께는 죄송한 얘기지만, 담배값 올릴 때가 됐어요. 저희가 선진국, 이제 한국도 선진국을 들어왔잖아요. 거기서 요때 담배값을 올렸던 시기일 거예요. 아마 여긴가? 그때일 거야. 요때인가? 제 기억이 안 나요. 요때 했던 것 같아요. 올리면서 쭉 올랐었거든요. 신고점 갱신했었던. 그러면 이제 담배값을 올리게 되면 이제 또 수익, 이게 쭉 마지막으로 피날레 날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자를 그러니까 배당금이 또 빵빵하니까 그렇게 노려봤었는데, 바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꽤 많이 올라버려서 지금 여기서 지금 사세요 이렇게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장심 있게 보시다가 조정이 나오면
하시면 됩니다. 타점은 82,000원이 맞았거든요. 정확하게 82,000원이었습니다. KTNG. 저희 이제 스터디방 분께 그 인정을 해주셔가지고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뭐 근데 사실 얼마 많이 안 올랐죠. 5%? 5%좀 넘네? 6, 7% 정도 올랐지만, 그것만 해도 어디야. 그죠? 그런 분들은 조금 파셨다가 남은 건 배당금으로 뭐 이제 노후 관리하시면 되는 거야. 좋잖아요, 안전하고. 우리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 거 사실 잡아서 이렇게, 이거 다, 고난과 역경을 다 겪고, 넣었던 사람분들이 이렇게 소익을 먹어야 되지, 이런 데서 욕심내서 막 들어가게 되면, 지금 뭐 온물, 그거, 오들오들 거릴 거야. 그렇게 투자하지 말자고요. 물론, 다 차트쟁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해드릴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봅시다. 네, 그렇게 넘어가겠고요. 네, 뭐 비아디 조금 기다리면 이제 지금 중국 제재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죠. 그런 글로벌 힘들어하고 있는 대한항공 일시적으로 슈팅이 졌다가 조정표로 다시 빠지고 있네요. 그렇죠? 저는 대한항공은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저도 대한항공 이번에 배당금을 좀 받아 먹어가지고 배당 때문에 빠지는 건가? 이 사람들 착각해가지고 그죠? 작년, 그러니까 말에 잡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 이제 대한항공 이때 사가지고, 이때 좀 물려 있었어요. 이렇게 25,000원부터 쭉 사가지고, 여기까지 빠졌다가, 이 자리에서 팔아가지고, 수익을 좀 가져가고, 그쪽 다시 샀던 기억이 나는데, 장기적으로는 좋다고 봐요. 왜냐면, 연봉을 보시면, 이게 되게 큰 차트죠. 연봉을 보시면, 한쌤 왜 좋아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뭐,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렴을 겹치겠지만, 차차 시간이 좀 지나서 나중에 인수위 합병이 완성이 되고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가장 큰 한국이 이제 미래에서 좀 먹고 살려면 사실 관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무역업 그러니까 수출이랑 관광업 사실 이제 내부적으로 뭔가 움직이긴 좀 빡세거든. 그래서 항공주가 아주 초장기적으로는 볼만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날봉 정도 체크해놓고 계속 살펴볼게요. 오늘은 지금 업비트가 죽어가지고요. 네. 포스코 퓨처 엠처스. 자, 좋죠. 그래도 이런 애들 여기서 사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오파 나오겠네, 그지? 요건 오파 나오겠다. 그래서 한 30만 원대 초반 이렇게 단타를 치는 게 좋아요. 그래도 왜냐면 일순간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좀 그렇거든. 그리고 탐구는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좀 약간 있어서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런 거 사셨던 분들은 축하하면 돼요. 그죠? 삼천리입니다. 삼천리는 가스와 관련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삼천리가 제가 사실 요때 더 이상 사지 마라. 이렇게 제가 이제 작년 말이었죠. 그래서 내년 여름 되면 지금 얼마 안 남았죠. 그죠? 여름 되면 이거 반토막 날 거다. 이 가격 올 20만 원대 올 거니까 사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악플을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이거 지금 판 사람 땅을 치고 후회한다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함철리 제가 여기서는 좋게 말씀드렸죠, 그죠? 함철리, 이거 사실 좋은데요? 근데, 뭐, 저도 이만큼 오를 줄 어떻게 알았어. 그죠? 근데, 이런 신호가 나오면, 조금 심하셔야 돼요. 이건 이제 개미들 들러붙은 거거든요? 그리고, 일순간에 너무 많이 올랐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흐름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쵸? 요렇게. 그래서, 글쎄요. 뭐 여기까지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천리라는 기업이 그래도 무난하게는 40만 원대 초반까지는 이제 제가 조심해라는 구간, 팔아라라고 말씀드렸던 구간까지는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구간은 제가 잘 안 먹어요. 제가 감히 그러니까 예상하기 힘든 구간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세력 형님들 여기서 계획 한번 나왔고 여기서 작은 물량들 가지고 좀 더 언제 어떻게 털어먹을까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패턴적인 측면에서 벌써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패턴적인 측면, 웰리어 파동이나 이런 것들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얘기하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스터디방 오셔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추세가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추세가 깨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터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왜냐면 얘가 가스를 팔아먹는 거니까 가스값이 오르면 마진율이 떨어져요.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제 말 틀렸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알아보시고 뭐 가스를 사본다거나 삼천리는 지금 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왜 신세계 에너지는 왜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을까? 이것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왜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을까? 조금 하다가 조금 시간을 좀 기어야 될 것 같다. 그죠? 이게 좀 기다 보면 신세계 에너지가 나중에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2만원대? 한 중반 정도? 그죠? 저 이제 코스피 종목들 중에 보면 이제 입맛이 조금 이렇게 구미가 당기는 그런 종목들이 좀 있어요. 이런 거 말고 포스코홀딩스도 이때는 좀 좋게 봤었죠. 그죠? 제가 네. 삼성전자가 한 번 더 갈 거냐 말 거냐 정도 변수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한번 삼성전자가 한 번 정도 들어준다면 코스피를 견인하면서 7만원 정도까지, 지금 현재 대충 6만 8천원에서 7만원 사이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팔아야 될 자리. 그럼 지금 살 거냐 말 거냐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더 갈 것 같아서 하는 거는 저는 비추해요. 뭐 나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셔도 되는데 저는 철저하게 항상 이렇게 눌림목 이런 자리를 노리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방송을 하다 보니 제가 여기서 말을 했을 때 떨어져 버리면 요걸 또 바가지로 얻어먹는 부분이고, 차라리 제가 위험하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말려가지고 조금 더 올라가는 요걸 얻어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제가 마이너스 시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덜 플러스 시켜드리다 한이 있더라도 마이너스를 시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 수학, 오야, 난리 났다, 그죠? 네, 난리 났네. 오야. 저는 이 수학 정도면 여기까지는 3만원대 초중반까지는 와야 매력을 느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떨어질 거다라는 그림이 아니라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좀 정말 모르겠어요. 일단 3만원대 초반, 2만원대 중후반 여기는 와야 매력을 느낄 것 같고, 사실 이런 모습이라면 나중에 이제 이쯤이죠. 그래서 이렇게 왔다가 까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가면 그림이 예뻐질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 이런 그림 나오면 한번 생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녹십자가 박살나고 있네요. 녹십자는 돈터치 할게요. 네, 이런 것들은 거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죠, 그죠? 네.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쉬는 겁니다. 삼성 SDI 조정받고 있네요. 네, 추세 이제 막 꺾여 내려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추세가 지금 꺾여서 떨어지는 것들은 한동안은 건드리지 말자. 만약 이렇게 수렴이 진행이 된다면 한 번 정도 더 들어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런 모습일 때는 딱히 뭘 봐야 되나? 그쵸? 그리고 가격도 별로 싼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더 오를 거냐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더 오를 거냐라는 건 우리가 조정팔 패턴을 완성을 시키고 대충 이제 68만원? 6만원에서 8만원 사이에서 좀 지지를 받는 걸 확인을 하시고 다음에 뚫을 때는 여기서는 베팅해 봅시다. 왜냐하면 조정파가 완성되었을 가능성과 네 번째 돌파 시도이기 때문에 요거는 베팅을 해볼 만해요. 요거는 왜 네 번째 아니냐라고 했었을 때 요 작은 규모에서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작은 규모 조정파 또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런 것도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베팅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 손질이 짧으니까. 그리고 뚫으면 한 100 이렇게 가겠지. 그런 관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게 갈 것이다 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고 여러분들이 계속 저한테 소통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 조금 바빠가지고 소통을 잘 많이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한쌤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판다고 물어본다고 돈 드는 거 아니잖아.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거든요. 모르는데 그냥 아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부끄러운 거예요. 모르면 물어보시고, 제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최선을 여러분들의 이제 거래 매매가 어쨌든 그래도 뭐 제가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차트를 조금은 더 많이 받고 뭐 거래를 매매를 조금은 더 많이 해보지 않았을까? 저도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부족한 분들은 적극적으로 물어봐 주십시오. 네. 공부 안 돌아도 돼. 네, 안 돌아도 돼.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도 적당히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고요. 안 들어오셔도 돼요. 핸드 엘리베이터? 그래요. 요거 다음 웨이브는 또 노려볼만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요거는 세 번째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빠지기 직전에 바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물론 장기로 봤을 때 나쁘지 않습니다. 자, 현대 엘리베이터를 예를 들어 드리자면 무슨 말이냐. 이런 애들이 건축에 관련된 거 경기에 아주 민감한 친구들이에요. 그죠? 엘리베이터를 많이 설치한다는 건 그리고 수익이 많이 난다는 건 건물을 많이 지었고 엘리베이터 설치를 많이 한다는 뜻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싼 가격이죠. 그죠? 싼 가격이 꽤나 싼 가격이, 그러니까 등락이 그렇게 심한 종목이 아닌데 박스권 딱 해놓고 내려오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내려오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그럼 나중에 6만원, 뭐 5만원 넘어가면 팔면 되겠죠. 그죠? 그런 관점. 현대 엘리베이터 배당금 한번 보러 갈게요. 네. 자, 현대 엘리베이터 배당금은 없어요. 배당 수익률 1%. 요거는 그래 투자 그 배당 보고 투자하기 좀 그렇다 그죠? 넘어갑시다 그러면. 네. 배경산업. 이제 좀 작은 애들이 반등하고 있는 부분이고 삼성 SDS. 우와 박살났네. 어떡하냐 이거. 네. 신풍 무너졌네요 그죠? 네. 이 진짜 그 아까 뭐 이거 이런 얘기 할 좀 그런데 우리가 제약주 우리 이슈 작년에 터졌을 때 기억나시죠? 그때 이런 애들 엄청 좋다 그랬잖아 코로나 때. 근데 지금 봐봐. 그러면 얘 회사가 나쁜 건가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 얘 나쁘지 않을 거예요. 신풍제약 한번 볼까요? 재무정보 한번 볼까요? 배당금이 없네요. PER, 업종 PER. 별로 안 좋네, 그지? 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빚이 그리 많지는 않네요, 그죠? 좀 그래도, 지금은 영업이 좀 안 될 뿐, 빚이 많지는 그렇지는 않아요. 영업이 좀 안 나오고 있긴 한데, 버틸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제약주는 원래 조금 그런 거 있으니까. 그럼 이거 왜 이렇게 올랐냐는 거지. 그죠? 여기 거래가 막 들어올 때 이때 들어가야 돼, 이때. 그래, 막 폭등할, 요때 배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승부는 요때 보는 거야. 이때 오른다가 아니라 승부 이때 보는 건데, 나중에 이제 이런 애들이, 나중에 우리 에코프로 같은, 에코프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 같이 이렇게 많이 올랐던 회사들이, 나중에 또 정말 선도 기업인 하나,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칩시다. 걔한테 주도권 다 뺏겨버리면, 그냥 나머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등만 살아남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1등만. 그러니까 물론 뭐 2등, 3등 살아남겠지만 기술 경쟁력 없으면 이제는 빡셀 거예요. 앞으로 정보가 오픈이 되고 모든 기술들이 공개가 되는 그런 정보화 사회에서, 그리고 인공지능들이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1등이 아니면 나머지는 도태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되게 슬픈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럴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삼성 엔지니어링, 오호, 이런 거 저는 좋아해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 오케이, 네,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을 저는 뭐 회사인가 한번 볼까요? 네, 이런 거 좋아해요. 많이 오르기는 많이 오르긴 했는데, 많이 오르긴 했는데, 요거는 지금 고점 뚫어봤잖아요, 그죠? 차라리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삼성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손절 여기다 주시면 되겠네. 21,000원. 뭐네, 그지? 22,000원. 천천히 삼성 엔지니어링 보겠습니다. 제가 공개 버전에서 주식을 이렇게 봐드리는 경우는 간단하게라도 잘 없어요. 요즘 시장은 안 좋다 보니까 좀 봐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저평가는 아니군요. 저평가는 아니고, 배당은 없고, 단기 순이익이 그래도 나는 회사고 괜찮고, 부채가 좀 많고, 반 정도,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네, 전 딴 건 모르겠고 부채랑 이런 것만 보거든요. 지금 부채가 빡친 시기니까. 그래요. 건설주 관련된 건가 보네. 네, 그럼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차트적인 측면은 괜찮은데, 이거 원가보다 다음 걸 노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번 거 또 뭐 먹을만한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 평은 이렇게 꼬이죠, 그죠? 이렇게 꼬여가지고 얘가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보통 이렇게 슈택이 나오면 다시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뭐 꼴렁꼴렁 하다 이렇게 가는 그림이 되게 멋있게 가는 그림이야. 알트코인한테 많이 보여지는 그림이죠? 그쵸? 네. 수급이 엄청나게 많이 붙어가지고 여기가 제일 많이 붙어가지고
어쩌면 또 강하게 반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번 발을 한번 담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그 에코프로처럼 이런 그림이 나오고 나서 계속 슈팅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거래가 텅텅 비어 있어요. 여기 이제 여기 저항이라는 건 사실 얘네들로는 싸움이 되거든. 물론 거래가 이게 실거래랑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표가 맞다면, 그래프 자체가 맞다면, 그러면 이거는 올라가게 되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타점적으로도 뭐 나쁘지 않나, 살짝 깨지긴 했네. 예. 나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한번 눈여겨보세요. 제가 여기서는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더 찾아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쭉 한번 보는 거지, 그냥. 오, 이런 거 괜찮네? 그럼 메모해놓고, 서류 효과도 보고, 며칠 동안 계속 연구도 해보고, 기업 공부도 하고,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아보고, 그래서 투자하시는 거야. 토지신탁, 어호, 그래요? 오케이. 토지신탁, 저희 이것도 예전에 토지신탁 저 휙 드린 적이 있어요. 토지신탁. 1280원. 관심 없어도 나 할 거야. 그치? 딱, 언제까지 보여드릴까요? 네. 1월 9일이죠. 1월 9일 날 우리는 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근데 탁 반등하죠. 이런 게 이제 타점 잡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게 괜찮다고 보면 그냥 사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매매와 이게 그런 게 같이 겹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리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모든 저점을 잡아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저점 잡는 남자, 한쌤. 그러다 보니까 그 고점 근처에 왔거나 추세가 진행되고 나면 편하게 사는 말을 못한다. 이것도 다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카카오입니다. 저 카카오는 지금 얼마 전에 말씀드렸나? 이거 깨지면 제 땡큐입니다. 깨지면 그냥 땡큐 베리 마치요. 땡큐 베리 마치. 네, 들어가시면 되고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뭐 그냥 쏘쏘 존버를 하면 되면 될 것 같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마찬가지. 지금 제가 여기서 매수에 대한 얘기 드렸고 여기서 팔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더 빠지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또 뭐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깨져주면 땡큐 베리 마치. 진짜 이 깨지면 정말 땡큐. 12만 와주면 주 담아야죠. 그죠? 쇼핑해야지. 그치? 예. 그래서 쇼핑을 해야 될 시기에 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돈을 항상 여유분을 가지고 투자하십시오. 건설 NC 키움증권 네. 그렇죠. 이렇게 이런 모습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떨어질 때. 자, 예를 들어서 디오 같은 애들,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디오 같은 애들도 단타 칠 거면 이런 데서 치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그냥 일목균형표 있죠? 일목균형표 요게 기준선인데요. 요게 지지를 받을 때가 있고 살짝 이탈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탁 이탈되면 여기서 탁 잡아서 올라갈 때 또르르륵 팔아보는 거. 요게 이제 제가 막 흔히 표현하는 번트예요. 턱 먹고 도망가는 거. 여기 코인도 그렇게 됐었죠. 한국항공우주는 여기서 잡아드렸고 많이 올랐네요. 엄청. 네. 제가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이거는 되게 좋아하는 종목이야.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썰을 풀자면 KF-21 전투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공군 출신인데 사실 어렸을 때 공군 사관학교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운동도 했었는데 떨어졌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 반수를 한 번 더 했으나 또 떨어졌어요. 약간의 점수 차이로. 그래서 미련이 남아서 이제 공군으로 부대를 계속 원산에서 붙을 때까지 해가지고 공군을 갔는데 뭐 잘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근데도 이제 그런 좀 관심이 좀 많아요. 근데 KF-21 전투기가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설정도 그렇고 설계도 그렇고 뭐 현실과 타협을 했지만 우리가 챙겨야 될 건 다 챙겼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래서 걔가 대박이 날 것 같아요. 얘들을 말씀드렸죠, 이때도. 근데 한 번 조정을 주고 갈 거다. 뭐 이슈가 터지든 비행기가 터지든 하면서 이슈 조정을 줄 거다 했는데 지금 조정을 줬고, 저희가 사실 요 아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 38,000원. 그래서 38,000원 안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잡았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것들은 뭐냐면, 제가 당시에 이제 KF-21에 대한 이슈를 많이 뉴스를 막 퍼다드리면서 이게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거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두 종목을 계속 추천을 드렸어요, 당시에.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저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이 부족하니까 걔들가 이제 그 하나 디펜스랑 통합을 해버리면서 이제 그냥 방위해서로 바뀌어버리고 그게 이제 탱크를 팔려면서 갑자기 확 폭등을 해버리더라고. 원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제가 가봤는데 직접 그 회사는 그 전투 엔진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잘 만들어요. 그래서 저 다 만들고 뭐 항공 엔진도 만들고 막 해서 견학도 가고 있었는데 제가 있던 공부대 옆에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두 종목 어느 정도 아니까 그래서 이건 연구하는 회사고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괜찮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거를 38,000을 기다렸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아마 그 좀 더 아래자리를 기다린 두 개 다 체결이 안 됐어요. 근데 웬걸 이번에 잡는 거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때는 내가 안 샀다는 거야. 20년 9화. 그리고 이때 노림목 조정 기다렸으나 못 잡았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못 먹었다고 되게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 왜? 다음 기회가 또 오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이거든요. 지금 요 차트가 되게 공부할 게 좀 많은데 여기도 보시면 요런 형태로 깨지죠. 하나, 둘, 똥똥,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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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타타타타 이렇게 빠지죠. 우리의 경기 침체가 만약 왔을 때 그 나스닥의 그래프라든가 비트코인의 그래프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요건 이제 긍정적인 쪽입니다. 긍정적인 쪽에서 이런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조심하자 라고 하는 거예요. 요 이동평균선 배열 상태 보십시오. 이렇게 떨어지는 거. 좀 이따 비트코인 보여드릴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 조금 깁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계속 이제 이거는 힘을 좀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래가 좀 들어왔고 일시적 조정을 좀 받는다 치고요. 한 번 더 줄까 하는데 지금은 사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제 원칙상으로는 이미 가버린 종목이에요. 상승해버린 종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승해버린 종목에서 매수를 하는 걸 되게 선호하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리고 떨어질 때 이때 사는 걸 좋아해요. 이게 이제 체결돼서 이렇게 반등하면 좋은데 반등하면 가자 외쳐버리거든. 또 다시 빠지면 이제 조정이 나온다면 다시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립적인 요소도 좀 없어요. 한국 투자자분들께서.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이게 더 가면 와 좋다고 하겠죠. 그래서 비전을 찾고 전망을 찾는다고 다들. 근데 한쌤은 그렇지 않. 전망이 좋아도 내가 원하는 가격,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면 안 해요 잘.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죠? 흐름도 괜찮고 괜찮습니다만 이제는 살 타점은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조정파 패턴 이런 거 보면 조정파 패턴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모두 왔다 나서 이거 뚫을 때 자꾸 노린다. 뚫을 때. 오케이? 네. 로스템은 됐고요. 네. 큐로홀딩스, LG화학 보통주, 한미글로벌, 힘을 좀 받고 있네요, 그죠? 경남지역 박살났고요. 네. 포스코 스틸리온, 포스코, 네, 고점을 찍고 이렇게 빠지죠. 아파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거래가 많죠. 그러니까 여기 물린 사람이 되게 많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상승할 때는 사람들이 구경만 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여기서 흔들어야 될 때 여기서 다 체결이 된다는 거야. 오를 때는 캡 상승하면 비싸도 안 산다고. 이해돼서? 여기서 거래가 많잖아. 이게 지금 위험한 거거든. 이런 사람들 항상 이렇다. 여기서 물량을 떠넘기면서 빼버린다고. 여기서 한번 설거지 딱 돌리고 빼버리죠. 자, 개미들이 들어왔죠. 이 개인 투자자들 거예요. 상승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 100%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샀고 세력은 팔았어요. 누가 세력이 여기서 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설거지를 시켰죠. 다시 한번. 자, 그러면은 얘가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게 나오면서 다시 올라야 돼요. 그러면 이제 더 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여기 죄송합니다. 네. 마우스 건드려버렸어요. 네. 더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일시적으로 58000원 밑으로 빠져주면 단타가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안 오면 만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롱투 코리아, 뭐 이건 바닥 그냥 호도로 파고 있는 건 안 볼 거고요. 네. 이것도 안 볼 거고요. LG전자.
LG전자도 사실 뭐 이번에는 어쩔 수 없죠. 경기가 꺾이고 있으니까 LG전자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나중에 자리 잡고 돌리는 거 보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셀트리온 역시 나여기서 팔아 그랬고요, 그죠? 네. 이것도 빠져주면 땡큐. 제가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 제가 옛날에 공부했던 종목이라서 대충 특징들을 알아요. 네. 텐센트 제가 좋아하는 회사입니다. 중국 회사 중에서도 좋아하는 회사 중에 몇 간 하는데 세계 최고의 게임 회사죠. 텐센트. 그래서 텐센트 같은 경우도 200, 300 아래로 빠지면 땡큐. 네. 자, 못했다 그죠? 네. 이러면 더 빠진다는 말이냐 이런 질문 하시면 되게 또 마음이 아픈데 그걸 어쩌겠어요. 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네. 자,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밑에 쭉 많은데 너무 길어져서 여러분들 지루하시니까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오랜만이라서 오늘 정신도 좀 맑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것들을 좀 봐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스터디 받는 분들도 챙겨드려야 되는데. 자, 인증을 자꾸 할까요? 네, 인증을 합시다.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시향을 해드려요. 여기 보면 뭐 거짓말이면 여기 저희 공부 스터디 분들도 다 거짓말이라고 댓글 걸어주세요. 여기 쭉 봤었고요, 그죠? 네, 이런 조작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 다 해드렸던 거고 공개 버전에도 며칠 지나서 해드렸어요. 며칠 차이 안 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고 나면 이제 다시 여러분들에게도 그분들 차이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조금 더 디테일해요. 조금 더 디테일하다. 그 정도 차이. 그런데 이번에도 사실 리플 같은 경우도 그렇고 X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네오도 14,000원대 그리고 리플 여러분들도 말씀드렸는 580원 정도 이번에 거기서 다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반등을 먹고 더 갈 거냐 말 거냐를 관심을 두시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그러니까 더 갈까봐 여기 살아있잖아요 한쌤이. 그래서 더 갈까봐 이 그 더 갈까봐라는 말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그게 되게 제가 오늘 또 좀 이렇게 아까 전에 영상을 보면서 느꼈는데 개미분들의 막 영상 있다고 하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런 것들 보면은 저 사람들은 웃으면서 저렇게 방송을 하지만 저 사람들은 수익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스터디에 대한 그 수익이 조금 있는 부분이고 저 사람들은 방송에 대한 수익 그리고 뭐 보통 거래소에서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레퍼럴에 대한 수익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렇게 편하게 방송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계속 거기에 빠져드는 게 되는 거죠. 그 잘못된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뭐가 맞췄다 이것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쌤은 그걸 할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먹고 살아야 돼요. 양해를 구할게요. 이번에 리플 580원 맞았고요. 덧지 102원 맞았고요. 반등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익절로서 다 들어갔고 4% 5%다 익절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아있는 물량 20%는 저 째비탈 되면 다 하시라고 동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끝났어요. 1%도 2%는 무조건 수익으로 끝이 나니까 세팅을 해놨어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안 그러면 있잖아요. 한쌤은 큰 뷰가 여기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그러면,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지막 노선이죠. 안 오긴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 정도까지는 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가능성이 좀 낮지만, 여기는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그때까지 나는 똑같은 소리만 계속 반복하니까 여러분들 재미없잖아요. 그죠? 구독자들 떨어지고, 저희 단톡방에 꽤 정들었던 분들 다 나가셨거든요. 좀 상처받았는데, 네비님께서도 대구에 계시는 분이고, 제가 굉장히 친하게 좀 그래도 좀 소통하고 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나가셨고, 그리고 뭐 히아킴님도 나가셨고, 히아킴님은 저희 공부안 계시는 분인데 나가셨네요. 네. 뭐 사정이 있으시겠지. 아니면 잘못 나가기가 됐거나 핸드폰 바꾸면 그런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말 반복하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걸 말씀드려야 되고, 작은 걸 말씀드리다 보면 또 결국은 큰 흐름에서 더 빠졌을 때 여러분 상처 입게 되고, 이 악순환의 반복이 형성되더라고. 왜냐하면 영원한 저점은 없고, 영원한 저점은 이 평생에 한 번, 영원한 고점도 이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무 때나 사시면서 영원한 저점이길 바래요.
그건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를 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영원한 앞으로 미래, 과거 말고 미래에서의 영원한 저점이 될 수도 있는 기회는 내년 안에 24년 안에 온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영원한 고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전쟁이 나버리면 그건 박살나는 거니까. 딱 그 하나 변수를 빼고 그래도 어떻게 삐걱삐걱 하면서 세계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전국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앞으로 20년 안의 저점이, 20년? 적어도 10년 안의 저점이 24년 안에는 온다. 23년 말고 24년 안에. 그러니까 25년이 되기 전까지는 온다. 적어도. 늦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돈을 지금 오버해서 벌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저 한씀은요, 그걸 잡기 위해서 정말 아등바등 노력하고 있었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시드머니를 조금 모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항상 썼고 집도 뭐 하고 이렇게 다 써버렸으니까 조금씩 천천히 벌었잖아요. 단리로 벌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복리로 벌었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복리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시드머니를 약 3천만 원 정도를 만들어 봤어요.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목표가 2년 전부터 3년 전이죠.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 한쌤은 1년에 30%만 벌 거예요. 그게 제 목표고요. 그것만 유지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그것들을 모아서 적립해서 시드머니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서 일부분이죠. 약 1,000만 원 정도를 나스닥 인버스 쪽으로 베팅을 해놓은 상태예요. 제가 만당에 폭락을 논하지만 이 전부를 쓰지 않아요. 2,000만 원은 보험 자금을 부어둬요. 그죠? 어쩌죠? 만약에 더 올라가게 되면 거기 물타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 번 더 시그널, 시효를 기다려서 한 번 더 우리가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비용을 만들어 둔다고요. 그리고 나서 원래 하락에 대한 베팅은 올인을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경제는 어떻게든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주기로 봤을 때 경제는 하락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죠? 근데 그 주기성의 웨이브로 이번에는 조금 다소 비싸고 침체가 한번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패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그 기회가 왔을 때는 제가 그 종목들을 올인을 하면서 버틸 수도 있고요. 정말로 제가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지만 이제는 이제 구형이 돼버린 차 한 대, 그리고 집, 얘네들을 정리를 하고 진입을 할 수도 있어요. 왜? 아주 오래오래 기다렸던 자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리하지 마시고, 그죠? 네. 그 때가 오기를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오래 기다렸잖아요, 지금. 21년 말부터 얼마나 많이 기다렸어요. 그 1년 반 정도 기다렸잖아요. 이때 여러분들 다 대피하셨죠. 그죠?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저 덕분에 대피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말씀드려도 많은 분들은 또 고통받고 있으실 거고. 그 고통을 겪지 말자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노란색 선 들어가고 있죠? 한 번 더 갈 가능성 있지만 그것은 너무 연연하실 필요 없습니다. 적당히 드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1시간 가까운 동안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